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분해 주르식 한자의 창안자이자 판판 한자 알파벳 한자 연구소장 박건호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그 한자의 조자 원리를 제가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비우자를 가지고 좀 더 길게 한자의 조자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비우자 다 아시는 글자죠?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죠.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대로 상형화한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비우자를 만들어 놓고 비와 연관이 있는 글자 전부를 이 비우자를 의미 요소로 해서 글자를 만듭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비우자에다가 이를 운을 넣으면 이게 구름운이라 그랬죠. 비가 이를 운자는 이를 우는 구름이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비가 온다고 운운되는 게 뭡니까? 그게 구름이죠. 자, 여러분들 이 구름 위에 해가 들어갑니다. 구름 위에 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구름 위에 해가 들어가면 흐릴담입니다. 해 밑에 구름이 있으니까 해를 가려버려요. 구름이 날씨가 흐린 거죠. 흐릴담자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비우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또 뭐 있습니까? 네, 여러분들 이 길에 내리는 비는 뭐예요? 우리가 논길이나 밭길을 새벽에 가게 되면 이 풀에 맺힌 이슬이 이 발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주죠. 그래서 길에 내리는 비는 바로 이슬입니다. 이슬을 노라 그러죠. 자, 그러면 또 길에만 내리는 게 아니죠. 서로 붙어있는 비는 뭐예요? 서로 상자를 쓰면 서로 붙어있는 비는 서리상입니다. 서리가 나무 잎새나 줄기나 배추 이런 데 붙어있죠. 붙어있는 비는 설입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요 밑에 비 밑에 손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? 만질 수 있는 비. 옛날 그림은 빗자루가 그려져 있어요. 쓸 수 있는 비라 그랬어요. 눈은 쓰는 거죠. 눈을 쓴다 그러죠. 만질 수 있는 비가 곧 눈입니다. 눈설자죠. 눈과 비슷하게 쌓여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. 이 쌀포자죠. 쌓여서 내리는 비가 뭡니까? 우박 박자입니다. 그렇죠. 우박이란 것은 얼음 덩어리가 마치 쌓여 있는 것처럼 물이 쌓여 있는 거죠. 그 쌓여 있는 비는 우박입니다. 그 다음에 흩어져서 내리는 비도 있을까요? 그렇죠. 이 흩을 산자 쓰면 흩어져서 내리는 비가 뭡니까? 쌀래기 눈 산자입니다. 우리가 산탄총 그러죠. 쌀래기 눈 산자입니다. 자, 여기서 비 밑에 이를 운이 들어가면 구름 운이요. 운은 된다. 구름 위에 해가 들어가면은 흐릴담이요. 길에 내리는 비는 이슬로요. 서로 붙어서 내리는 비는 서리상이요. 만질 수 있는 비, 쓸 수 있는 비는 눈설이요. 또 쌓여서 내리는 이 비는 우박박이고 흩어져서 내리는 흩을 산자죠. 흩어져서 내리는 이 비는 바로 산탄총 할 때 쓰는 쌀래기 눈 산입니다. 비로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자, 계속 보시죠. 자, 비우자를 써놓고 여기에다가 이 펼신이 들어가면 전기 전자입니다. 전기할 때 이 펼신자는 번개가 치는 모습, 사방팔방으로 번개가 칠 때 번개가 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. 이 글자를 이렇게 꼴만 바꿔놓은 거죠. 비가 올 때 흔히 번개가 치죠. 그래서 이게 번개 전자입니다. 번개가 펼쳐지는 모습이 물론 마른 하늘에 벼락도 치고 번개도 칩니다만 대부분 비 올 때 번개가 많이 치죠. 펼신자를 쓰게 되면 번개 전자입니다.
이 번개와 관련된 글자가 또 무수히 많습니다. 계속 함께 보시죠. 자, 이 논밭에 떨어지는 번개를 본뜬 글자가 번개전자라고 그랬죠. 이 비 오는 날 보통 번개가 치기 때문에 번개전자는 비우와 연관이 있는 글자입니다. 벼락은 어떻게 칩니까? 벼락도 마찬가지죠. 비가 올 때 치죠. 이 밑에 임금 벽자를 쓰면 임금 벽자입니다. 임금의 호통 소리, 벼락 소리죠. 임금의 호통 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비가 올 때 나죠? 벼락 벽자입니다. 청천 벽력 그러죠? 자, 벼락 역자는 어떻게 됩니까? 벼락 역자는 이 지낼 역자를 씁니다. 지내다, 지나가다 이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역사할 때 쓰는 말이죠. 역사라는 것은 이미 지나온 그 기록들을 역사라고 합니다. 우리가 갈 길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걸어온 그 길이 역사예요. 지날 역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천둥벼락이 치면, 그죠? 그러면 이 비가 오고 천둥벼락이 치면 쾅쾅 하면 그 다음에 번개불이 보이기 시작할 때죠. 번개불이 보이고 나면 벼락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들리는 소리, 청천벽력, 벼락벽자, 벼락역자 이런 겁니다. 또 우레와 같은 소리라 그러죠. 이 벼락은 어디에 떨어집니까? 흔히 농경지, 들판, 밭에 떨어집니다. 밭전자를 쓰면 레자가 되는 겁니다. 우레와 같은 박수 이런 얘기 하죠. 그러니까 비우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. 이 외에도 또 있습니까?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.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 이 거짓 가자를 쓰면 이게 노을 하자입니다. 노을이라는 것은 해질 무렵에 하늘에 이렇게 뜨는 불그스름한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죠. 그것은 사실은 비가 올 만한 구름이 아닙니다. 거짓 구름이에요. 노을입니다. 노을 하자입니다. 실제 구름은 비를 가져오는데 이 거짓 구름은 노을은 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노을 하자가 만들어졌습니다. 여러분들 이 주검 시자는 사람의 뜻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만 가끔 집의 뜻도 있습니다. 이 집에서 비가 내려요? 집에서 비 내리지 않죠. 집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물이 새는 걸 말하는 거죠. 비 올 때 지붕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천정에서 지붕에서 물이 셉니다. 이게 셀 설자입니다. 누설 할 때 쓰는 말이죠. 셀 루자입니다. 비가 샌다 셀 루자입니다. 비가 올 때 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? 여러분 이 비 올 때 비가 자잘하게 내립니다. 갈라져서 내립니다. 뭡니까? 분위기 할 때 쓰는 말입니다. 분위기 할 때. 그러니까 이게 날릴 분자예요. 그러니까 비가 쪼개져서 내린다는 것은 빗방울은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쪼개져서 나눠져서 내리다 보니까 날리죠? 날릴 분자입니다. 분위기 있다 할 때 이 말씀입니다.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게 있습니까? 비우자 밑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? 여기에 좀 어려운 글자인데 이 RLR자라는 게 있습니다. RLR자. 이것은 화기애애하다 할 때 쓰는 애자입니다. 아지랑이 애자입니다. 아지랑이가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오르죠. 요 밑에 RLR자는 요게 이제 어찌 갈자라는 얘기인데 좀 이따 다른 글자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모습이에요. 그럴 때 높은 사람에게 가서 이 아래입니다.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목소리가 이제 점점 힘이 빠집니다. 점점 이 아지랭이처럼 정확하게 목소리가 들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목소리와 같은 비가 아지랭이 애자입니다. 화기애애할 때 쓰는 애자예요.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 비우자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비우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대충 20자 정도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한자를 공부해도
즉 비우자를 기본 의미로 해서 필요한 글자들을 붙이면 분해 조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. 이런 것들이 한자의 조자 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한자를 공부해도 충분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을 잠깐 보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붙어있는 비가 서리상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서리와 비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우를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글자들은 사실 이 서로 상자를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. 이 서로 상자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그림에 빛이 비춰서 보입니까? 요게 이제 서로 상자예요. 서로 상자요. 이 눈하고 나무죠. 이 나무에는 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움들을 눈으로 봤을 때 이 봄이 되면 움이 솟아나는데 이 움들이 서로를 마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, 왜냐하면 눈이 많다 보니까 이 서로 상자가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 서로 상자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? 이 서로 상자에 마음심이 붙으면 뭡니까? 생각 상자입니다. 서로에 대한 마음, 이게 생각이죠. 생각하는 거,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. 이 서로 상자에 대나무가 올라갑니다. 대나무 죽자가 올라갑니다. 뭡니까? 상자입니다.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서로 엮어서 대나무 줄기를 서로 엮어서 옛날에는 바구니나 상자를 많이 만들었죠. 상자상입니다. 박스라고 하는 거죠. 서로상, 생각상, 그 다음에 상자상이죠. 여기에 비우자 밑에 서로상이 들어가니까 서리상자입니다. 서리상자 옆에 여가 들어가면 뭡니까? 과부, 청상과부 할 때 이게 과부 상자, 호르몬이 상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휘어지도록 혼자 살아야 되는 여자, 이렇게 해서 이 청상과부에 쓰이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서리상자를 비우자 할 때 같이 공부해도 도움이 되고, 이런 식으로 발음 요소가 되는 서로 상자를 공부할 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한자의 조자 원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, 즉 발음이 같은 글자를 함께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과 의미 요소랑 함께 공부하는 방식,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공부하시면 한자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,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런 글자들을, 설명들을 다시 보시면 쉽게 기억이 날 겁니다. 이것이 바로 한자의 조자 원리고 한자를 공부하는 지름길입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한자를 공부하시면 창의력, 상상력, 응용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. 여러분, 또 다른 글자로 한자의 조자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